안녕하셈. 안녕하셈.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만두쌤. 아이고! 오늘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하겠습니다. 자, 우리 자기장 세 번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이론에서 세 번째 자기장에서 쿨롱의 법칙부터 해서 차근차근 이렇게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쿨롱의 법칙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자기장이란 새로운 단어에 들어왔어요. 여기 뭐 하는 곳인지 제가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 교재에도 없는데 뭐 옆에 빈 공간이나 3단어 시작하는 부분 있죠? 거기에 간략하게 필기하시면요, 큰 그림이 그려져서 뒤에 공부할 때 되게 편하실 겁니다. 자, 먼저 이 자기장이라는 것은 여기 제가 써놨는데 자기력이라고 하는 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하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앞에 전기장하고 딱 비교하면서 보세요. 제가 앞에 표도 수록을 해놨는데 두 개 비교한 거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전기장을 잘 공부했다면 자기장도 쉽게 이제 공부가 될 것입니다. 전기장도 그랬죠.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이다. 자, 근데 여기서 이 자기력은 어떻게 이제 발생을 하느냐 봤더니 여기 이제 핵심인 것 같아요. 자, 무엇에 의해서 발생하느냐 봤더니 움직이는 전하입니다. 자, 움직이는 전하에 의하여 움직이는 전하다. 자, 그래서 이것이 큰 흐름이다. 자, 근데 움직이는 전하가 움직여야 전하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죠. 보통 전자가 움직이는 것이죠. 자, 전자가 움직여. 자, 뭐가 발생하는 것이죠? 전류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것은 전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전하가 정지에 있으면 뭐가 생긴다 그랬냐면 전기력이 생긴다 그랬어요. 그래서 전기장 공간에 전하를 놓아두고 자, 이제 뭐 힘이 발생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를 했었죠. 지금은 움직이는 전하입니다. 자, 그래서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배울 것인데 자석과 전류가 흐르는 도선을 큰 주제로 연구를 할 거예요. 자, 근데 일단 뒤에 요거부터 우리한테 익숙한 거부터 한번 볼게요. 자, 움직이는 전하에서 대표적인 것은 전류가 흐르는 도선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내용이 우리 기능사에도 출제가 되고 있는데 가장 우리가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되는 것이 요 밑에 보시면요, 철심입니다. 이것은 철심에 도선을 이렇게 감아놨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다가 전류를 흘리면 이것은 자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자석이라고 이제 부르고 우리 실생활에도 정말 많이 쓰여요. 전자석, 우리가 원할 때만 전류를 흘려서 자석으로 만들어서 뭐가 붙게 만들고 원치 않을 땐 전류를 끊어서 자석이 이제 되는 것을 이제 없애서 붙었던 게 떨어지게 하고 이런 것들 만들 때 우리가 쓰이거든요. 이 상황을 한번 설명드려 보면 자, 1번 자, 이쪽으로 전류를 흘려요. 전류를 요렇게 흘려 보낸다면 자, 요렇게 전류가 타고 들어가서 자, 아래에서 위로 요렇게 이제 흐르겠죠. 자, 이것이 전류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제가 옮겨서 자, 전류를 이렇게 공급했다면 아래에서 위로 이게 전류의 방향이 되겠죠. 그리고 전류는 요렇게 이제 나갈 것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이제 한다면 놀랍게도 어떤 일이 발생하냐, 오른쪽에 보이는 이 오른손이 있죠. 그럼 오른손 이렇게 한번 해보실게요. 자, 요렇게 그죠? 그리면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자, 요 오른손처럼요, 우리가 자연을 관찰하다 보니까 1번 저기 네 손가락이 있죠. 1번 요거를 전류 쪽으로 향하게 해주시고 전류의 방향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엄지손가락은 2번 자, 엄지손가락 이쪽 방향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이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 됩니다.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생기는 공간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짠 하고 제가 손가락 하나 갖고 와봤는데 자, 얘를 이렇게 이제 자, 전류 방향으로 이렇게 주면 자, 엄지손가락 자, 이쪽 방향이 되겠죠? 이쪽 방향으로 자기장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해요? 요렇게 자기장이 발생을 해서 자, 요렇게 들어갈 것이다. 요렇게. 자, 마찬가지로 바깥 방향으로 요렇게 나가가지고 자기장이 요렇게 들어올 것이다. 그라고 지어보고요. 그래서 2번 이것이 자기장의 방향이다. 자, 이쪽 부분은 우리가 N극이라고 하고요. 나가는 방향, 그리고 자기장이 들어오는 이 방향을 우리가 S극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위에 그림을 잘 관찰해 보니까 어떤 모양이 나왔냐면 아이고, 이게 뭡니까? 자, 자석이랑 똑같아요, 지금. 자, 이를 좀 줄여서. 자, 이렇게 보니까 N극과 S극, 자, 자석과 똑같죠? 그래서 이렇게 자석을 여기다 놔보겠습니다. 전류를 흘리면 자석이 되는 거예요. 전자석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전류를 흘려보내면 자기장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특이하게 철심에 감으면은. 자, 그러면 좀 더 근본적으로 가서, 자, 이건 1번이라고 제가 표기를 해보고요. 자, 2번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2번 상황은 간단하게 이렇게 도선이 하나 이렇게 있는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류를 아래에서 위로 흘렸다라고 쳐보겠습니다. 전류 1번 이렇게. 자, 이 오른쪽에 보시면 오른 나사 법칙의 그림을 제가 한번 넣어봤어요. 우리 뒤에서 할 건데 미리 한번 좀 그림을 그려보자고요. 자, 여기 오른 나사 법칙이다. 그것이 무엇이냐 봤더니, 자, 나사가, 자,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돌리면 위로 진행하죠. 그럼 이 나사가 진행하는 방향이 전류다라는 법칙이에요. 자, 그럼 오른 나사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쪼였을 때 들어가죠. 그래서 자,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쪼여지죠. 자, 이렇게 오른쪽으로 쪼이는 이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란 양입니다. 자, 이거를 나사 말고 우리 손가락에 비유를 해보면, 자, 여기 엄지손가락이 있죠. 자, 엄지손가락이 1번 전류고요. 그리고 나머지 네 손가락이 이렇게 감기는 방향이 자기장입니다. 그래서 요 나머지 손가락 이렇게 가는 방향이 2번 자기장이다. 자, 그럼 여기 선에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선에 적용을 해보면, 자, 위로 전류가 흐르고 이렇게 이제 흐르기 때문에 자기장은 이렇게 발생을 할 것이다. 그래서 2번 자기장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덴마크의 웨르스테드에 의해서 1820년경에 발견이 되었고요. 사실 대단한 발견입니다. 왜냐, 전기와 자기장이 서로 얽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자, 어찌 되었든 간에, 자,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발생합니다. 자, 요거를 기억을 꼭 해주십시오. 자, 이것이 인정이 되었다면 두 번째, 자, 여기 자석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자석도 자기장이 발생해요. 자, 여기 밑에 보시면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것인데, 이 막대 자석도 자기장이 발생하죠, 주변에. 자, 어떻게 발생하냐면 N극에서 나가서, 자, 이렇게 나가서 S극으로 들어옵니다. 자, N극으로 나가서 S극으로 이렇게 들어와요. 이걸 자기력선이라고, 눈에 보이지 않고 시각각의 자기력선이라고 하고, 이 공간을 자기장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것은 아까 봤지만 요거랑 이제 같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근데 의문이 들 수 있어. 아니, 움직이는 전하에 의해서 자기장이 발생하는 것인데 자석은 정지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과학자들도 고민이 됐어요. 자, 근데 연구를 해보니까, 자, 이 자석을 한번 쪼개봤어요. 이 자석을 이렇게 쪼개보면은, 자, 판으로 놓아놨어. 그 N극, S극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놓아보니까 두 개가 이제 나오는데, 자, 이렇게 놓아보았는데 그 각각이 다시 N극, S극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또 얘를 놓아봤어요. 이거 아닌 것 같아. 다시 쫄라보자 하니까 다시 놓아도, 요것도 놓아도 N극, S극이 항상 같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속 쪼개서 원자 수준까지 이제 도달한다면요. 왜 그러냐 봤더니, 지금 여기 그림 제시가 되어 있죠. 자, 원자 수준까지 간다면 이 핵을 중심으로 요것이 전자입니다. 전자가 돌고 있는 그런 우리 원자 모형 구조를 이제 봤을 거예요. 자, 이것은 이제 전자가 되겠고요. 전자가 궤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써볼게요. 전자의 궤도 운동입니다. 신비롭죠? 마치 태양을 중심으로 이제 우리 지구가 돌고 있듯이 전자도 돌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 전자를 또 살펴보니까 이 전자 자기 자신도 회전을 한다라는 겁니다. 스핀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 이것은 이제 전자를 이제 표현한 것인데, 자, 이것을 뭐라 부르냐? 전자의 자전이다. 스핀입니다. 즉 뭐냐면 이 자석도 원자 수준으로 가보면 전자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전자가 움직여. 그러면은 전류가 흐른다는 거죠. 전자의 반대 방향이 전류였죠. 자, 전류의 방향은 이쪽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 과학자들은 현재는 결론을 내리고 있죠. 이 전자의 이런 운동으로 인해서 자석도 자기장을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은 움직이는 전하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기기능사 수준에서는요, 이런 더 깊은 얘기들은 뒤로 하고 자기장을 발생시키는 공간에 대해서 연구를 할 것인데, 첫 번째 자석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할 것이고요. 두 번째 전류가 흐르는 도선에 대해서 연구하는 그런 스토리들이 앞으로 펼쳐질 겁니다. 오늘은 이 자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자석에 대한 힘은 얼마만큼 발생할 것이며, 세기는 어느 정도이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외워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제가 한번 제시해보고 또 기출문제도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자석에 대한 주제로 나가볼게요. 자기에 관한 쿨롱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 전기장에서도 쿨링의 법칙으로 시작을 했는데 거기 한번 봐보시면 제가 여기 카드 한번 수록을 해볼게요. 위에 자, 복습을 안 되신 분은 여기 복습 한번 해보시면요, 전기장과 비교해서 쉽게 여기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자, 개념을 한번 제가 한번 써볼게요. 개념을 한번 써보면 여러분들 교재에 있으신 분들이 있으니까 굳이 안 써도 돼요. 체크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율이 뮤인, 글쎄요, 뮤를 갖다 쓰고 있고요. 매질에서 두 자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두 자하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라는 것입니다. 자, 즉 이 자기력, 힘의 크기에 대한 것인데,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자석이에요. 자, 여기 이것이 이제 자석이고요. 우리 자석 주변에다가 물질을 갖다 두면은 자석에 달라붙는 경향이 있죠. 그럼 뭔가 땡긴다는 겁니다. 땡기고 어떤 거는 또 서로 밀치고, 그 힘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대해서 지금 보자라는 것이고요. 개념은 이렇게 이제 된다. 자, 근데 이것을 좀 글로 쓰면 어려우니까 식으로 한번 나타내 본다면 이 공식은요, 여러분들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F, 힘 F는 자, 네 가지로 외우셔야 돼요. 전기장하고 똑같습니다. 전기장도 그랬는데 1번 자 뭐냐, K R 제곱분의 M1 M2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조금 더 풀어 헤쳐 볼게요. 는 2번 이렇게 풀어 헤쳐 보면은 이 K는 상수예요. 이 비례상수를 좀 풀어 헤쳐 보면은 4파이 뮤 분의 1 곱하기 R 제곱분의 M1, M2 이렇게 이제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생긴 거를 체크해 보면, 자, 1번 투자율 뮤라는 것은 여기 들어가 있죠. 자, 1번 이렇게 들어가 있고, 자, 두 자아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두 자의 곱, 자, 이거 2번이라고 해보면, 자, 여기 2번 여기 이제 수록이 되어 있어요. 두 개 곱. 자, 그리고 거리의 제곱은 3번이라고 해본다면, 여기 3번, 여기 거리의 제곱이 여기 수록이 되어 있죠. 자, 그럼 뭔지 구체적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요 자석을 한번 살펴보시면 N극과 S극이 있죠. 자, 써볼게요. 자, 우리 N극과 그리고 여기는 S극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 N극과 S극이 있는데 용어 정리를 조금 한번 해볼게요. 자주 나오는 용어 1번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자극이라고 합니다. 자극. 자, 자기력이 가장 강한 곳이 있어요. 자석은 요 끝쪽이 이제 되겠죠?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자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N극, S극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거 하나 체크해 두시고요. 두 번째 자하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자하는 무엇이냐? 자극의 세기를 표현하는 물리량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M1, M2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요. 단위는 웨버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어로 웨버 이렇게 하고요. 읽을 때는 웨버다. 자, 그것이 무슨 얘기냐 봤더니 요 N극을 그냥 M1이라고 하고 요 S극의 세기를 M2라고 한번 가상적으로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론적인 부분이고요. 사실은 N극과 S극이 분리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현재의 결론이고, 이 M1, M2 따로 있는 것은 이론적인 것일 뿐이지 아직 실험적으로 증명은 되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우리는 우리 전기경사를 푸는 입장에서는 M1, M2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한번 계산해보는 이런 것까지는 숙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뭘 살펴볼 것이냐, 밑에 제가 그림을 이렇게 넣어놨죠. 자, S극, N극 이렇게 자극이 있어요. 자, 두 개 어떡합니까? 서로 땡기죠. 자, 서로 땡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흡인력이라고 하죠. 흡인력의 상황이다. 자, 이쪽도 보시면 요 자극끼리는, 같은 극끼리는 우리가 살면서 아시겠지만 서로, 자, 같은 극끼리는 서로 밀어내요. 요렇게 N극끼리는 같은 게 밀어냅니다. 그래서 무엇이다? 반발력이라고 합니다. 이거 신기하죠. 눈에 보이지 않는데 뭔가 땡기고 밀어내는 그런 힘을 우리는 살면서 경험을 해봤어요. 그죠? 자, 그럼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좋다 이거야. 자, 이거 땡긴다. 그럼 얼마만큼 힘이 어느 정도 땡기는데요? 자, 이걸 한번 지금 살펴보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잠깐
자, 그럼 화면에서 좀 불필요한 것들을 좀 지워볼게요. 글자가 너무 많으면 좀 혼란스러우니까 뭐 필기하실 거 필기하시고, 네, 불필요한 건 제가 좀 지워보겠습니다. 네, 자, 좀 깔끔해졌네요. 자, 여기서 보면 우리는 요 공식과 이제 요 그림을 가지고 매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 자극이 투자율이라고 하는 투자율 뮤인 공간에 놓여 있다고 이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자석이 있는데요. 이 자석이 무한히 이제 길다고 해볼게요. 그죠? S극만 지금 바라봤을 때 이 S극을 이제 우리가 자하 M1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것도 무한히 길다고 이제 가정했을 때 요 N극을 우리가 M2라고 해보겠습니다. 요 M2 이렇게 자하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얘는 S극과 N극은 서로 잡아당깁니다. 자, 요렇게 M2가 M1을 잡아당기고 M1이 M2를 잡아당겨요. 자, 이거의 크기는 같습니다. 자, 이거의 크기를 뭐라고 이제 하냐면 요 크기를 F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F는 요 F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M1, M2 나와 있죠? 여기 M1, M2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고, 투자의 뮤인 공간, 자, 이렇게 뮤인 공간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요 거리 있죠? 요 사이의 거리, 자, 요만큼 거리 R이다 해서, 자, 요 거리가 여기 이렇게 당기게 될 것입니다. 제곱에 반비례하더라. 우리 시험장에 더 가져가셔야 돼요. 4번까지 가져가셔야 되거든요. 자, 일단 3번 써보겠습니다. 자, 3번. 자, 3번 보시면 결론은 4파이 뮤 제로 뮤 S분의 1 곱하기 뒤엔 그대로 R제곱분의 M1, M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조를 좀 하고 싶은 건, 자, 이 뮤는요, 뮤제로 뮤S로 풀어쓸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자, 이렇게 설명 한번 빼보겠습니다. 자, 뭐냐면 투자율이라고 있어요. 투자율 뮤가 되겠습니다. 자, 이 투자율 뮤라는 건 뭐냐면 외부에서 자기장을 인가했을 때 이 외부 자기장에 반응하여 물질이 자화되는 정도다. 이 자화는 자석의 성질을 띠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디에 달라붙거나 또 밀어내거나 이런 모습을 연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뮤는요, 뮤 제로 곱하기 뮤 S로 풀었을 수가 있어요. 마치 그냥 똑같습니다. 우리 앞에서 유전율 할 때 입실론은 엡실론 제로, 엡실론 R 이런 거 있었죠? 이거랑 유사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될 것은 이 뮤 제로 먼저 이제 보시면 뮤 제로는 진공에서의 투자율이다. 진공에서의 투자율. 자, 진공은 거의 뭐 공기와 같다라고 이제 보니까 이렇게 이제 두셔도 되겠고요. 자, 우리 이거 좀 외우실게요.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제곱이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 요거를 좀 가지고 가셔야 된다. 자, 그럼 요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뮤 S라고 이제 해서, 자, 요것은 이제 무엇인가 봤더니 이것은 비투자율입니다. 비투자율이다 라고 해서 이 B는 이제 비율입니다. 그래서 뮤 제로, 즉 진공 기준으로 다른 물질의 투자율을 비교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그샘플 하나 드릴게요. 저기 이그샘플 하나 이렇게 이제 드려보면 진공과 그리고 니켈이라는 물질을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진공은 뮤는 투자율이 뮤는 뮤 제로 뮤 S인데 우리 뮤 S 비투자율은 진공 기준이에요. 그럼 이거 뮤 S는 얼마죠? 진공 나 자신이니까 1배죠. 그래서 여기서 뮤 S는 1이 될 것이다. 그래서 뮤 제로가 이제 되겠습니다. 자, 반면 니켈은 강자성체라고 이제 우리가 배울 거예요. 굉장히 자석이 되는 성질이 강해요. 자, 그래서 이 뮤는요, 뮤 제로 뮤 S라고 했을 때 진공보다 보통 600배 정도, 자, 600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이렇게 피해보면, 자, 600 뮤 제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을 따져보면 진공보다 니켈이 600배 정도 더 값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니켈은 강자성체로서 자석에 들어있는 성질이 강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불필요한 거 좀 잠깐 지워볼게요. 네, 이렇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아직 부족합니다. 마지막 4번. 자,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요 4번을 가져가셔야겠죠. 계산할 때 쓰셔야 돼요. 자, 우리가 여기서 4파이 뮤 제로분의 1을 계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뮤 제로는 진공에서의 투자율은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제곱이라 그랬죠. 자, 이거를 우당탕탕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얼마가 나오냐? 6.33 곱하기 10의 4제곱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 자, 63 14 곱하기 뮤 SR 제곱분의 M1 M2가 나온다. 자, 특히 이 앞에 이 값을 꼭 시험장까지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최종 정리를 하면, 자, 우리 자기에 관한 쿨롱의 법칙, 자기력 F를 구하라 라고 한다면 1번 KR제곱분의 M1 M2, 자, 풀었으면 4파이 뮤분의 1에, 그리고 더 풀었으면 4파이 뮤0 뮤S분의 1. 자, 그리고 최종적으로 값으로 계산하면 63, 14 이렇게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자, 이게 잘 안 외워지신다. 그래서 암기 팁을 준비했습니다. 암기 팁이다. 아이고, 이게 뭡니까? 자, 여러분들 이 그림을 같이 가지고 가시 바랍니다. 자, 우리 인생의 목표 아닙니까? 사랑하는 애인과 함께 맛있는 식사를 하는 것, 그것이 행복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행복 교수님도 계신데요. 뭐 어찌됐든, 자, 이 시험지에 가져가려면요, 어떻게 해라? 자, 63 빌딩에서 또는 바라보면서 뭐 해라? 식사를 해라. 자, 63 빌딩에서 식사해라. 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바로 문제 풀어볼게요. 자, 다음 가로에 들어갈 내용, 옳은 것을 구하라 라고 했는데요. 두 자극 사이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크기를 물었어요. 그럼 여러분들 바로 F는 하고 현장에서 식을 쓰시는 겁니다. 자, 차근차근 1번부터 K R 제곱분의 M1 M2는 2번. 자, 풀었으면 4파이 뮤분의 1 곱하기 R 제곱분의 M1 M2 이렇게 해주시고요. 3번. 더 풀었으면 4파이 뮤0 뮤 S분의 1 곱하기 R 제곱분의 M1 M2 이렇게 이제 가주시고요. 자, 마지막 4번. 자, 요만큼을 계산할 수 있었죠? 4파이 뮤0 요 부분이 이제 계산을 하니까 우당탕탕 계산하면 63 14 곱하기 R제곱분의 M1 M2더라. 그리고 땅 하고 여기까지 하시면 이제 완벽한 준비가 된 것이겠죠? 자, 그럼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양 자극의 세기의 곱이 어떻게 되냐라고 물었죠? 자, 그럼 이렇게 한번 4번 공식으로 이제 와보시면은 자극의 곱 이렇게 이제 되어 있죠? 이것은 비례죠? 비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기억은 요 비례 3, 4번 중에 하나가 들어가야 될 것이고, 그 다음 자극 간 거리의 제곱을 물었어요. R 제곱이죠? 그럼 이렇게 오셔서 4번에서 요걸 얘기하는 거네요.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를 하고 있죠. 반비례. 그래서 이렇게 오시면 요거를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된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M1, M2 사이에 작용되는 쿨롱의 법칙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빨리 어떻게 하라고요? 짠! 하고 앞에 했듯이 이렇게 네 가지 차차차 써주시고 그리고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자가 동일극성이라면요. 예를 들면 자, N극과 이렇게 N극이 똑같으면 서로 밀치죠? 반발력이 작용합니다. 맞고요. 서로 다른 극성이라면 흡인력이죠. 맞습니다. 두 자 사이 거리인가요? 자, 거리 보시면 여기 보면 4번 공식 보면은 제곱이라고 나와 있어야겠죠. 그래서 자, 여기서 아니다. 이것이 아니라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런 얘기가 돼야 되니까 이건 틀려서 정답은 3번이다. 이렇게 풀어주셔야 되겠습니다. 두 자의 곱에 비례합니까? 맞죠? 보니까 곱에 비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자극의 쓰기가 M1, M2이고요. 결국에는 자기력의 크기를 물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땅 하고 앞에 했던 요걸 착 떠올려 주시면서 여기서 1번 공식이 현재 나왔네요. 자, 여기 KR제곱분의 M1은 여기 있죠. 정답은 3번. 그래서 1번 공식도 현장에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자, 진공이란 말이 나오네요. 진공은 뮤 S B2 자율이 얼마였냐면 1이었습니다. B2 자율은 진공을 기준으로 했을 때 뮤 제로보다 몇 배 더 크냐 이걸 의미하는 거였죠. 뮤 S 진공 나 자신을 기준으로 하니까 1배 자기 자신, 그래서 1이 된다. 이걸 염두에 두시면서 힘 F를 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땅 하고 이 네 가지가 착 떠오르면서 여기서 3번 공식을 잠깐 가지고 와 볼게요. 자, 여기다 3번 공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 F는 4파이 뮤 제로 뮤 S분의 1 곱하기 R 제곱분의 M1 M2인데 여기서 뮤 S가 지금 얼마라고요?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요게 되겠네요. 4파이 뮤 제로분의 R 제곱분의 M1 M2. 정답은 4번이다. 그래서 요 3번 공식도 현장에 가지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인데요. 자, 진공 얘기 나왔네요. 그럼 뮤 S는 1이다. 여기서 1m의 거리 두고 요런 조건이 있다면 그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그림을 일단 그려볼게요. 일단 진공이죠. 즉 뮤 S는 1, B2 자율은 1인 상황이고, 자, 자극을 그려보면 이렇게 N극, 예를 들면 N극, 뭐 S극이 뭐 이렇게 있을 것이고, 자, 여기를 이제 우리가 M1이라고 하고요. 요것을 자 M2 이렇게 이제 한다면 같은 것이니까 서로 밀어낼 것이고요. 여기 거리는 현재 R은 1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때 작용하는 요 힘 F가 얼마인지를 묻고 있어요. 자, 그러면 같이 한번 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는 자 1번 자 K R제곱분의 M1 M2였고, 좀 더 풀었으면 4파이 뮤분의 1 곱하기 R제곱분의 M1 M2였고요. 좀 더 풀었으면 3번 4파이 뮤 제로 뮤 S분의 1 곱하기 R제곱분의 M1 M2다. 자, 마지막 4번은 여기를 우당탕탕 계산하니까 63, 14 이렇게 나오고 뮤 S R 제곱분의 M1 M2인데 지금 진공이죠? 진공에서는 B2 자율이 1입니다. 요게 1이니까 나머지는 이제 값을 여기 있는 것들을 정보들을 넣어주면 63, 14 곱하기 자 1m죠. 1제곱분의 10의 마이너스 3제곱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제곱 이렇게 이제 되겠죠. 자, 이걸 계산하면 63, 14 그리고 자 지수끼리 자 요 곱하기는 지수끼리 더하면 되죠. 그래서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 이렇게 이제 더하면 나오시고, 자 이것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면 63, 10 마이너스 4제곱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해서 2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우리 자기장 첫 스타트 쿨롱의 법칙으로 한번 출발을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듣느라 고생했쌤. 안녕히 계셈. 고생했음. 고생했음.